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대표님, 올해 드디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네, 제가 그래서 결혼을 앞둔 대표님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오늘 콘텐츠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는 이런 여자와는 결혼을 피해라.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망한다. 아, 이거 힘든 주제구만. 대표님이 이런 여자는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찝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 형수한테 혼나겠다, 너. 아무튼 이런 여자는 결혼을 피해라. 우선은 나는 그래,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외모나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이런 거는 나는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형수님 굉장히 이쁘시고 재밌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무튼 간에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같이 있을 때 즐거운 건 중요하지. 사랑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려면. 근데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다. 연애 초반에는 웬만한 게 다 용서가 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연애 초반에는 왜?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살 거 아니고 장점이 이만큼 있으면 단점 한두 개 내가 그냥 묻고 갈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연애라는 거는 뭐 내 사람의 구속이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딱 앞두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정말 싫어했던 가치관이 있어. 근데 그걸 상대방이 해. 그랬을 때 연애는 에휴 그래 뭐 말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냥 언젠가 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길거리 지나간 아저씨가 내 옆에서 갑자기 담배를 펴. 이게 옳은 행동이야 틀린 행동이야? 잘못된 행동이죠. 아저씨 잠깐 일로 와봐요. 담배를 여기서 피시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나? 지나가지 우리가. 네.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피는 건 아니잖아. 다음날 됐더니 이 양반인데 우리 집에 앉아있어. 거실에서 담배를 피네? 얘기해 안 해? 얘기해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결혼을 하냐 연애를 하냐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관일 땐 괜찮은데 서로가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인데 이게 완전 달라? 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지 않나. 나도 주변에서 이제 보면 형들이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있잖아. 돌싱이라고 그러지 요즘에는. 네, 그쵸. 친한 친구 중엔 돌돌싱도 있는데 내가 맨날 그러거든. 돌돌돌싱은 되지 마라. 우리 맨날 그런 친구 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가 보통 그런 거지. 가치관의 어떤 차이가 너무 커. 얘기를 나눠보면 바람 펴서 이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극소수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여자가 바람 나서 이혼하고 남자가 바람 나서 이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이 바람이 나도 사는 경우들이 많아 오히려.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안 맞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저 친구가 너무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 보통 그럼 가치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제 트러블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예를 들어 이성을 대하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사업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지. 대표님, 그러면 결혼을 피해야 될 여자들 특징. 여자로 한정하는 거구나 이 주제가. 네네네. 그러면 페미니스트를 피해야 돼. 여성 시대하거나 이런 애들 조금 피해라. 피곤하다 아주. 굉장히 대표님의 이제 주관적인 네, 주관적인 얘기야. 절대 피해야 돼. 조금 피하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튼 농담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좀 있는 친구,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데, 조금 더 구체화하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별다른 의도 없이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의식이 강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계속 이거에 불편감을 느낄 거 아니야. 계속 싸우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한테 되게 쏘면서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기분이 좋아? 아니죠.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 정말 별거 아닌 걸로 계속 싸우게 돼 그러면. 왜 이런 말 했냐, 무슨 의미냐. 농담을 했는데도 왜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럼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라는 게 한 명이 나쁘면 같이 나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럼 또 다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애매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허영심이 많은 여자는 피하는 게 좋지. 적당한 허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적당한 허영심은 있어야. 여자가 너무 막 나처럼 막 신발 2개를 1년 동안 신고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신발 이런 거 신고 다니고. 여자는 이러면 안 돼. 여자는 이러면 가치가 떨어져. 남자는 좀 이렇게 해도 차를 좀 좋은 걸 타거나 멀쩡한 회사가 뒤에 있으면 조금 용서가 돼. 근데 여자 대표들 중에 성공한 여자 대표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그런 친구들 중에 옷 거지같이 입는 애들 봤어?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없지 이상하게. 남자 대표들 중에 오타쿠같이 입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남자들은 많아. 네. 나도 혼자 이게 왜 그렇지 생각해봤는데 여자라는 성적 특성이 그런 거에 대한 타격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여자들은 이제 어쨌든 적당한 허영심은 필요한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결국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 물론 뭐 여자가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래도 피곤하고 사실 내가 또 그 주제를 맞추기 힘들 수 있으니까 나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내 레벨에 대비해서 이 여자의 허영심이 너무 높다 그럼 피하는 게 좋지. 장기적으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수준이야 내가 그럼 만나도 돼. 근데 그 정도를 내가 채워줄 수 없는 수준이야 혹은 이미 여자가 나보다 훨씬 잘 살아서 허영심이 많아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불균형적인 만남은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 대표님, 그럼 또 피해야 될 여자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독립심이 좀 있는 여자를 만나면 좋아. 너무 의존도가 많은 여자를 만나면 힘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이제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하는 거지만 결국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뭐 출장을 가줄 수도 없고 내 삶을 뭐 줘서 너 먼저 좀 더 살아라 해줄 수가 없잖아. 결국 인생은 각자 사는 거고 그래서 각자가 좀 관리를 해야 돼. 내가 먼저 주면 얼마나 그게 비매너냐. 열심히 같이 삽시다 해놓고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 얼마나 비매너야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몸 관리도 스스로 좀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독립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 이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거든.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라든가 나에 대한 어떤 좀 집중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같이 서로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은데 떨어져 있으면 계속 찾아. 예를 들어 서로가 얼마나 피곤해. 서로 출장 가면 출장을 가지 못하게 막 그럼 얼마나 힘들어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려면 같이 만나는 여자분이 이미 어느 정도 독립심이 좀 갖춰져 있는 게 좋아. 욕먹을 발언이기도 한데 여자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외롭게 만든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 냅둔다. 바람 필 때 많이 하는 핑계지. 그냥 필려는 피는 거고 필로면 피는 거야. 나는 1년 360을 저 이비자에 갖다 놔도 안 펴. 귀찮고 힘이 없어.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격이 좀 너무 다혈질인 사람은 좀 힘들지. 서로 좀 다혈질이지 않는 게 좋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어. 그렇잖아. 상대가 실수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뺏겼어.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뜯겼어. 그럼 찾아가서 이제 돈을 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 깡패야. 그럼 어떡해. 뭐 칼도 들고 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파트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돈을 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나? 신보기 싫겠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정말 영원히 볼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극도의 어떤 화를 내는 건 좋지 않거든. 남녀가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너무 다혈질이야 상대방이. 그럼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잖아 서로가.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미친 듯이 막 화를 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래 너무 내가 잘못했지. 저 여자를 저렇게 내가 미친 듯이 화가 나게 만들다니 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나? 네. 막 쌍욕을 해. 막 예를 들어 야 이 개같은 새끼야 막 이래. 어때? 안방심이 들죠. 관계가 망친다는 거야. 그런 거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를 평생 안 볼 각오야.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왜 욕을 못 하겠어. 아유 사람이 대통령 욕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지. 그래서 너무 다혈질인 여자는 피하는 게 좋아. 대표님, 한 문장으로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마라 부탁드릴게요. 너 내가 봤을 때 너 이 영상 올라가잖아. 너 형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 형수님한테요? 제가 왜요? 너 많이 혼날 것 같아. 너 굉장히 혼날 거야 아마. 어떤 분 때문에요?